유서, 고인이 남긴 메모 그런 것들이 유족한테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예? 제가 다니는 현장의 자살이 대부분은요,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전달이 잘못돼서 가족분들 중에 또 다른 분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예? 1년 후에 그 아들이 죽었던 그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또 눈에 또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네요.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유서 아니면 고인이 남긴 메모 이런 것들이 유가족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종 있죠.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예.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 특징이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나 봐요. 항상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그분들 특징이 집에서 TV를 거의 24시간 켜놓는다든지 사람의 예.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외로움을 달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메모를 자꾸 적어 놓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메모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메시지, 마치 누군가 그 메모를 봐주길 바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자살 현장에서 저희가 보통 유서를 발견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예. 왜 그러냐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먼저 발견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유족들이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유서를 작성을 했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수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 버려요. 예. 그러면 쓰레기통이나 이런 쓰레기 봉지를 정리를 하다가 그런 유서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최종본이 아니고 중간에 만들었던 것들이. 네, 맞아요. 이 메모나 유서들 뭐 최종본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유족한테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유서는. 아니 그냥 언뜻 느끼기에는 네. 그래도 고인의 굉장히 흔적들이 남은 거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소중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다니는 현장의 자살이 대부분은요, 어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유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한 글들이지, 이게 내가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은 이미 SNS나 문자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유서들을 보내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예. 보통 내가 빨리 발견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종이에 유서 글씨로 남기시는 경우들인데, 대부분이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참 그러면은 그거는 보여주기도 민망할 상황들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품정리사가 그런 유서들을 뭐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바로 이제 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전달이 잘못돼서 결국은 이렇게 가족분들 중에 또 다른 분이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예? 또 그러니까 왜 힘들게 자식을 이렇게 대학교까지 보내고 키우셨던 부모님인데, 예. 군대를 다녀와서도 취직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야 이 자식아, 너는 이렇게 빨리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대학교까지 나온 놈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닐 때냐,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아버지가. 예. 근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요즘 너무 속이 상하고 취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보면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대학교까지 나와서 이런 공부를 했던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그런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이에 좀 집에서 있고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지금도 얹혀 사는 상황이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그날 술 한잔 마시고 들어왔는데, 예. 아버지께서 또 하필 그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서로 언쟁이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이제 속상한 나머지 뺨을 한 대 때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날 이제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유서를 전달을 제가 잘못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딱 1년 후에 그 아들이 죽었던 그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유서를 전달해주지 않았더라면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일이 한 번 더 몇 년 후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 유서를 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리운 아들로 남게 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같이 아들 따라서 가게 하는 게 맞겠냐라는 걸 판단을 했어요. 누가 보면은 네가 뭔데 그런 판단을 네가 하냐고 할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저를 위해서 그랬어요. 제가 어. 또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아서 예, 전달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다면 진짜 그러면은 네. 트라우마가 김세별 대표도 이게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들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 최근 들어서는 취직 문제 때문에도 많이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 입장으로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고 충고를 해주지만 우리 자식들이 그 얘기를 곧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잖아요. 예, 아버지가 살던 세대와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충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잔소리로만 느껴지다 보니까 뭐 자꾸 이제 부딪히는 상황에서 또 그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온갖 욕설, 그냥 뭐 아버지 때문에 나는 죽는다는 식의 그런 유서들을 발견을 하게 됐죠. 근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그 당시에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서로 언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요. 가족이라도 아들의 진짜 죽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품 정리를 하면서 그 아들의 옷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들고 나가는데 저희 다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들 이름을 외치면서 울어요. 진짜 그렇죠. 그분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아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거기에 그 유서를 또 어떻게 드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또 있었을 경우에 저는 그 유서를 없앴어요. 제가. 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 명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네,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셨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그만큼 사실 죽음 앞에 저희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누구도 죽음을 준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어려운 선택을 계속 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진짜 그렇죠. 어려운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 그리고 또 감사한 직업군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 눈에 또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네요. 좀 이게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뭐 감정이입이 또 유독 더 잘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네, 본인이 김세별 대표가 직접 경험하신 일이니까 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상황들을 직접 겪었으니까 또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닌데도 내가 만들어 버린 경우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됐었어요. 아, 맞아요. 참.